이거 마지막에 할까? 그럼 라인업 30분 있으면 뜨거든요. 마지막에 라인업 보고 갑시다. 이거 뭐 홀란드도 걸려있고 해가지고 형님들 출전 안 할지 몰라. 그래서 마지막에 좀 가도록 하고 라요 대 바르샤로 갑시다. 일단은 라요 사이드 쪽에 이제 가르시아 왼쪽 사이드 공격수인데 얘가 최다 득점자거든요 형님들. 4골 1어시 오늘 징계로 빠집니다. 그래서 라이온 얘 한 명 빠지고 나머지 풀스쿼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이제 테오 슈테겐 주전 키퍼 그리고 세르지 로베르토 뭐 사이드백이랑 가비 스페인 국대 가가지고 인대 파열 당해가지고 시즌 아웃 당했고요. 뭐 요 정도 빠져 있고 대신 이제 페드리랑 프랭키 대용이 이제 직전에 복귀했죠. 월드컵 A매치 들어오기 직전에 복귀해서 둘 다 출전이 가능하고 페드리는 뭐 국대 소집도 안 됐고 프랭키 대용은 아마 교체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페드리는 확실히 선발일 거고 바르셀로나가 부상자가 좀 줄기 준 느낌이에요. 가비가 빠진 게 아쉬워도 핵심 가장 중요한 뭐 페드리 프랭키 대용이 복귀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건 있는데 라요가 어쨌든 간에 강팀 상대로 솔직히 잘 비비기도 하고 바르셀로나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최근 같은 경우는 꿀리진 않아요. 최근 4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 라요가 바르샤 상대로 3승 1무야. 3승 1무 무려 바르샤 상대로 3승 1무. 그래가지고 이 경기를 쉽게 또 A매치 직후 10시 경기잖아. 체력적으로도 좀 빡센 타이밍에 뭐 레반도프스키 폴란드에서 갈렸고 물론 이제 뭐 야말이나 뭐 페란토레스, 주앙 페레스 이런 애들은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대 차출된 선수들이 바르셀로나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도 있고 엄청나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비가 빠졌지만 프랭키 대용 패들이 이 에이스 카드 미드필더 쪽에 나와준다라면은 글쎄요 뭐 똥줄승이라도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높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뭐 부상자들도 오늘 조금 있고 라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차출자들도 별로 없기는 해요 형님들. 왜냐면 스페인 애들이 좀 많아요. 뭐 전방도 그렇고 미드필더 쪽도 거의 다 스페인 애들 해가지고 물론 이제 오늘 가르시아 왼쪽 주전 공격수 최다 득점자가 좀 빠지긴 했어도 어차피 라요가 바르샤한테 비비는 건 항상 좀 압박 수비 이런 걸로 좀 비볐던 만큼 조금 언어바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겠다 싶고 그래도 바르셀로나의 약간 신승 정도 좀 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 정도 보고요. 아유 토코병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보내드릴게요 형님. 열심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또 해축구 돌아왔으니까 좀 오늘 오후축구는 진짜 좀 많이 아쉽네. 일단 보내드렸고 형님. 두번째 세번째 두번째지 참 이게 첫번째였고 살레르니 대 라치오. 요 경기도 라치오가 배당이 상당히 낮게 잡혔는데 요거를 일단 들고 온 이유는 지금 살레르니 같은 경우도 주전 키퍼인 오초아 근데 없는 게 나아요. 오초아는 워낙 못 맞기 때문에 빠진 부분은 살레르니 쪽에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까 좀 싶은 부분이고 대신 이제 주포인 블라예디아가 빠졌습니다. 오늘 이 새끼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지 까먹었는데 비아레알에 있던 놈 원래. 그러다가 지난 시즌 살레르니 와가지고 10골인가 받고 올 시즌에 이제 또 잔류해가지고 벌써 4골이나 기록하고 있는 주포인데 빠져있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라치오 같은 경우 이제 로마놀리 수비 쪽에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또 핵심 카드인 루이스 알베르토 빠져있고 뭐 로벨라랑 베시노 불투명 이렇게 떠있어가지고 다른 걸 떠나서 지금 라치오는 글쎄요 주중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형님들 또 있잖아. 그 경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경기로서 또 잡혀있는 셀틱이랑 또 홈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거든.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지금 미드필더 쪽에 베시노나 로벨라도 불투명에 떠있는데 쟤들이 만약에 빠진다 하면은 미드필더 쪽에서 확실히 조금 애매해요. 규행두지 같은 애들이 뭐 평타는 쳐줄 수 있겠습니다만 카마다가 솔직히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라치오 넘어오고 활약이 너무 안 좋죠. 가장 이제 공격적으로 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루이스 알베르토가 빠진 부분은 글쎄 주중 경기가 있는 부분까지 좀 고려하면은 라치오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살레르니보다는 확실히 유리한 매치기는 해요. 살레르니가 감독 교체 이후로도 사실 최근에 뭐
승리라던가 리그에서 그런 부분을 챙기진 못했거든요. 직전 경기 물론 사소울로 상대로 이때 우리 프렌 오바 다 잡아갔던 날 뭐 2대2 무승부를 캐긴 했지만 승리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라치오가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무승부 가능성은 있다. 이 라치오도 지금 특히나 미드필더 쪽에서의 좀 비상 빨간불이 좀 켜진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전방의 공격수들의 폼이 솔직히 그렇게 좀 뛰어나지가 못해요. 일단 임모빌레가 좀 꺾인 게 많이 아쉽죠. 출전 시간도 이번 시즌 늙어가지고 뭐 풀타임도 제대로 못 뛰는 상황에 3골밖에 없으니까 이름값에 비해서 좀 많이 아쉬운 이런 부분이라 저는 무승부에무 괜찮아 보인다. 무승부에무 찍기 좀 괜찮은 경기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고 돌문 메넨드글라드바는 좀 패스할게요. 이거 뭐 많은 분들 질문 주실 것 같은데 이 경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문 메넨글라드바 하면은 이게 도르트문트가 뭐 볼프스도 그렇고 메넨글라드바도 그렇고 좀 상성이 좀 있어요, 형님들. 이게 상대 전적이 20승 1무 1패인가 그래요. 돌문 홈 기준 20승 1무 1패. 확률이 몇 프로야 이거? 90%가 넘어요. 90%가 홈에서 이길 확률이. 근데 지금 도르트문트는 제가 앞선 경기들이나 계속 말씀드렸듯이 도르트문트가 좀 전체적으로 벨링햄이나 뭐 하팔게레로 이런 선수들의 이탈 이후로 후방에서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기어를 올린다라는 표현을 썼죠. 약간 드래곤볼 개왕권 느낌의 좀 억지로 좀 기어를 올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마다 기복이 되게 심해요. 직전 경기 뭐 슈투트가르트도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었고 앞선 경기들 대체로 그러니까 이게 일정이 타이트할 때 지금 도르트문트는 어쩔 수 없이 경기에서 한 경기 정도는 그러니까 중간중간 껴있는 경기들은 좀 제대로 뛰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중에 이제 AC 밀란 원정 챔피언스리그 경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경기가 당연히 더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16강 또 돌문이 지금 가능하기도 하잖아 사이즈가. 저 경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보다도 글쎄요 오늘 결국에 또 미드필더 쪽에 펠릭스 매차 빠져있는 부분도 조금 있고 해서 전력적으로는 이게 글라드바가 괜찮기는 해. 지금 돌문 상대로도 뭐 미드필더나 전방 애들이 글라드바는 차출이 없어요 형님들. 왜냐면은 뭐 수비 쪽에 뭐 몇 명 차출은 있습니다만 뭐 전방 애들 프랑스 애들 미드필더 독일 애들 어딜 들어가 형님. 국대로 어딜 들어갑니까 형님들. 맞잖아. 좀 치는 애들은 있는데 국대 가면 다 아니단 말이에요. 뭐 그나마 이제 체코의 치방카라 주전 로테이션급 체코 국대 얘 정도 다녀온 거 말고는 국대 차출이 없어. 그래서 이게 상대 전적은 압도적인데 뭔가 사이즈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패스. 원래 같았으면 이런 경기 저도 프렌 잡아가거든. 근데 상대 전적이 너무 압도적이라 그냥 아예 빼뿌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질문 주실 것 같은데 요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모르겠어 나는 진짜로 20승 1무 1패는 솔직히 너무 압도적이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근데 전력몬으로 봤을 때는 좀 비빌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고 저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대 다름슈타드. 요것도 뭐 프라이가 뭐 부상자들은 조금 있어요. 수비 쪽에 이제 퀴블러나 미드필더 쪽에 이제 롤이라든가 조금 있는데 어쨌든 프라이의 가장 중요한 선수 이제 그리포. 프리킥이 워낙 좋은 그리포는 이제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상황에다가 뭐 다른 슈타드의 수비가 워낙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승이든 오바든 그래도 찍어볼 만한 것 같아요. 배당은 물론 상당히 낮은데 어느 봐도 이제 2.5로 좀 잡혀있기도 하고 뭐 다른 슈타드의 뭐 수비 자체가 워낙 좀 불안하고 뭐 프라이부르크도 솔직히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뭐 실점도 어느 정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득점 뭐 그리고 뭐 승패는 승쪽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네 번째 브레멘 대 레버쿠젠. 레버쿠젠 꺾일 때까지 볼게요 형님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가느냐 마냐는 선택인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어쨌든 국대 차출에 있어서 레버쿠젠도 많은 선수들이 그래도 좀 차출이 됐었던 만큼 뭐 그리말도 그렇고 뭐 프림퐁이나 뭐 탑소바 뭐 힌카피에 뭐 자카 팔라시오스 뭐 죄다 좀 많이 차출이 좀 돼서 보니페이스 뭐 해가지고 차출자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레버쿠젠이긴 한데 그나마 레버쿠젠 다행인 건 부상자는 없어요. 부상자도 없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차출된 애들도 뭐 국대에서 완전히 핵심인 애는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로테이션 어느 정도 돌아간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좀 타이밍상으로는 조금 불안한 타이밍은 맞는데 어쨌든 레버쿠젠이 그 유럽 대항전 또 주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진출 확정이거든요. 진출 확정 지어놨기 때문에 크게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나 전력적인 부분이 다른 것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경기력이 워낙 좋기도 하고 그래서 요 타이밍에도 그래도 이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레버쿠젠 승, 언오버 패스, 레버쿠젠 승. 그리고 요거 쭉 여기까지인가? 일단은 건너뛸게요. 이브 리그 표에는 제가 적어놨는데 별점이 다 낮아. 그리고 다섯 번째 벌리 대 웨스트햄. 일단은 이 경기 웨스트햄이 상대가 벌리치고는 배당이 상당히 좀 높게 잡혀있죠 형님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일단 공격 쪽에 안토니오가 빠져있고요. 그러니까 안토니오가 사실 엄청 잘하진 않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대체자인 데닝스가 식물이라서 그래. 얘가 이제 에스턴 빌라에 있다가 넘어왔죠. 뭐 전에는 사우스햄튼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옛날 리버풀에 있던 애. 근데 엄청 못해. 뭐 운동 능력이 완전히 죽어서 이제 거북이에요, 거북이. 나이는 안토니오가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안토니오 오늘 부상으로 빠져 있고, 제라드 보인이 또 잉글랜드 국대 갔다가 다쳐가지고 오늘 불투명 떠 있습니다.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밖에 뭐 쿠더스나 뭐 벤라마, 뭐 백업 쪽에 뭐 포르날스, 아니면 굳이 쓰면 뭐 측면에 또 코르네, 이번 시즌 물론 웨스트햄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이런 자원들이나 뭐 워드 프라우스에 또 프리킥 한 방이 있죠. 뭐 올려주든 직접 때리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그 제라드 보엔이 만약에 빠지면 솔직히 웨스트햄이 사이즈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벌리 같은 경우도 이게 언제까지 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형님들. 계속해서 또 국대 차출도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보니까, 물론 갔다 온 애들도 있습니다. 벌레 뭐 암도운이 저런 애, 스위스 국대 애들. 그런 부분이나 뭐 오늘 또 라일 포스터가 질병 관련으로 좀 빠져 있는 거, 최다 득점자가 빠져 있는 부분은 아쉬운데, 이런 경기는 저는 한번 뭐 무승부 정도 찍어보는 느낌이 괜찮지 않을까. 찍는다면은 지금 웨스트햄도 전력적으로 좀 타이트한 상황에다가 뭐 생각보다 차출자들도 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뭐 멀리 프레 뭐 요런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형님들. 넘어가고 다 가세요. 다 가라고 올려놓은 거야. 그 중에서 뭐 형님들이 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형님들 자유입니다. 근데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다 올려놓는 게 맞는 거니까 다 올려놓는 거고 형님들. 뭔 말인지 아시죠? 가는 건 형님들 자유야. 어떻게 가든 참고하셔서. 루턴 대 크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크펠 쪽에 이제 오랜 기간 장기 부상에 빠져있던 에이스 올리스가 이제 복귀를 해서 직전 이제 경기 좀 교체로 좀 뛰었었죠. 저번에 이제 지난 시즌에 맨유 승 찍었다가 극장 프리킥 맞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이번 시즌 아마 처음으로 선발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크펠 쪽에는 부상자가 없습니다. 루턴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카보레가 이제 국대 가서 부상을 당해서 왔고요. 뭐 미드필더 쪽에서도 로콩가가 여전히 부상으로 좀 빠져 있고, 아스날에서 이제 임대인가 영입인가 임대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공백이 있어서 이게 크펠도 이번 시즌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전력이 가장 강한 타이밍이에요. 일단 올리스가 돌아온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선수거든. 물론 폼이 어떨진 모르겠습니다만 또 A매치 기간에 또 그 준비를 했을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고, 뭐 에제나 뭐 이번 시즌 또 득점이 많은 에드와르 이런 애들 다 들어가 있어서 요거 루턴 상대로 요 정도 배당이면은 저는 할만하다고 봅니다. 배당도 나쁘지도 않고요. 뭐 루턴도 지금 부상이 좀 있는 상황 속에서 크펠이 전체적으로 전력을 A매치 대회 직후로도 잘 유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잉글랜드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차출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 크펠 사이드로 뭐 햄무 정도 보고요. 뭐 굳이 핸디캡 보면은 언어반은 뭐 또 굳이 보면 다득점 쪽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뉴캐슬 대 첼시. 잠깐만 잠시만요. 쪽지 확인해달라고? 솔직히 블랙 넣어야겠다. 샌드스톤 형님은
어이예요. 내가 뭐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나 본데 그런 거 있지. 그 아이디 살짝 바꿔가지고 표 달라고 하는 애들 삭제했다고. 아유 씨 그래 새끼야. 나가 임마. 아유 던일형님 고맙습니다. 누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나 진짜로. 안 속아. 아이 어이 막 이런 거 다 구분해놔. 너 초졸 아니야 임마. 귓말로 저러고 있어 빙다리 새끼가. 던일형님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고. 뉴캐슬 대 첼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물론 배당은 좀 짠데 형님들. 오늘 경기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잠시만요. 뭐야? 첼시 프렘 보고 잠시만 뭐가 와가지고 이거 뉴캐슬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측면 쪽에 댄번 빠져있고 여전히 보트만 빠져있고요. 뭐 루이스홀도 오늘 임대로 못 나오고 또 추가로 뭐 토날리 출전 중지 그렇다 치더라도 롱스태프 또 불투명에 떠있고 뭐 칼럼 윌슨 뭐 하비 반스 제이콥 몬피 전방에 다 빠져있고 오늘 이삭도 불투명. 알미론이랑 고든 정도 출전 가능합니다만 이거 뭐 첼시 거의 풀라인업에 가까워. 벤치럴 정도 빠져있고 은kun쿠가 훈련은 복귀했는데 오늘 경기는 좀 빠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첼시도 부상자가 초반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만 거의 다 돌아왔어요 지금. 이거는 역배까지도 가능하다. 제가 볼 때 이거 배트맨이 배당 안 바꾸고 있거든요. 해외는 첼시가 정배인데 배트맨 배당 안 바꾸고 있는데 이거 첼시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역배까지도 뭐 찍어볼만한 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역배까지도 가능하다. 이거 역배 잡아보실 분들 뭐 근데 이 요즘 배트맨이 절삭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역배 같지도 않은 역배 배당이야. 2.35가 역배야. 진짜로. 배당 절삭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는 2.35면 약간 정배 느낌이잖아. 이거 2.35 배당은 2.35가 역배야. 아이고 진짜 작작 좀 절삭하세요. 뭐 프렌 쪽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경기째 했냐? 7경기째 했고 그리고 브랜트포드 대 아스날 이 경기 같은 경우 일단은 브랜트포드 쪽에 부상자가 좀 많아요 형님들. 기본적으로 이제 에러니크랑 리코 헨리 그러니까 좌우 주전 사이드백이 다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브랜트포드가 리코 헨리는 시즌 초반에 부상당했고 에러니키는 조금 초반 지나서 부상당해서 빠져있는데 네이선 콜린스 또 중앙수비 중에 중요한 놈. 이 새끼도 잘한 놈이거든. 옛날 울버에도 있었고. 근데 요 새끼 또 아일랜드 국대에서 부상당했습니다. 죄다 국대 가서 부상당해서 와. 오늘 그래서 주전 중앙수비 한 명에 주전 사이드백 좌우 다 빠져있어. 물론 이제 백업 자원들이 충분히 뭐 벤미도 오늘 출전 가능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채워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전 특히나 사이드백 다 빠진 부분은 많이 아쉬운 지금 상황이고 또 프라이브르크에서 올 시즌 영입한 샤데 지난 시즌 인대로 썼었고 얘도 이제 오늘 출전 부상으로 초반에 부상당했죠. 빠져있는 상황. 아이반톤이 당연히 못 나오고요. 여기에 아스널 같은 경우 다비드 라야가 이제 브랜트포드에서 임대로 왔잖아요. 그래서 골키퍼가 못 나와서 램스데일 지난 시즌 주전이었던 램스데일이 올 시즌 출전할 것 같고 뭐 팀버 장기 부상에 토마스 파티 못 나오고 파비오 비에라 2선에 뛰는 애 얘도 이제 직전 경기 퇴장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 한데 이게 아스날이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뭐 오늘 베나이트도 불투명이긴 합니다만 가브리엘 제주스가 일단은 복귀를 했고요. 제주스가 있을 때 아스날은 훨씬 무섭거든요. 여기에 이제 또 부상 관련해가지고 국대를 또 안 갔어요. 아마 가가지고 출전을 안 했나? 아무튼 그렇게 복귀를 했고 또
웨데고르 같은 경우도 뇌진탕 증세로 이제 노르웨이 국대를 차출이 안 됐었죠. 그래서 오늘 출전이 가능한 상황. 요런 또 핵심 자원들이 국대에서의 그런 체력 소모 없이 바로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은 또 부상 복귀도 그렇고 아스날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아스날이 확실히 좀 유리한 경기다. 가장 중요한 그런 선수들이 또 체력 안배를 A매치 기간에 다른 팀들보다 확실히 했거든요. 그런 만큼 요거 브렌트포드 수비 쪽에 공백도 좀 많은 상황 속에서 아스날이 이길만 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디 갔냐? 밑에 좀 낑겨 놓읍시다. 아스날이 좀 꺼져봐라. 좀 빼고 좀 낑겨 넣읍시다. 아스날 승. 아니 국민승 형님 팬가입하라고. 우리 그래도 안면이 좀 튼지가 됐는데요. 팬가입하라고. 팬가입. 형님 에드벌런 하나 싸. 뭐 내가 100개 팬가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형님아. 건빵이 컨셉이시면 뭐 어쩔 수 없는데. 헤타페드 알메리아 요 경기도 일단은 알메리아 루이스 수아레즈가 여전히 복귀를 못했습니다. 주포죠. 그 수아레즈 말고 형님들, 우루과이 수아레즈 말고 뭐 마르세유도 있었고 저 그라나다에도 있었고 주포로서 자리매김한 놈인데 얘가 또 초반에 골절 당해가지고 종아리뼈 골절 당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뭐 또 핵심 자원인 레알 마드리드 유스 거기서 넘어 이제 세리오 아리바스 이런 애들은 출전이 가능하긴 한데요. 어쨌든 요 경기는 알메리아가 사실 최근 원정 경기나 전체적인 경기 내용에서의 어떤 부분이 조금 수비를 솔직히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시즌 초반에 같은 경우 알메리아는 좀 무조건 오바였잖아. 골 엄청 먹히고 뭐 골도 많이 넣고. 근데 새 감독으로 좀 부임하고부터는 확실히 조금 더 저득점도 많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요. 헤타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좀 보르다라스 감독 체제에서의 수비팀이잖아요, 형님들. 물론 생각보다 올 시즌 골은 좀 많이 넣고 있는데 사실 골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회를 좀 잘 살리는 느낌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오늘은 좀 안 터질 만한 가능성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거는 저득점 배당이 괜찮다.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보고 10번째 에이티 마드리드 대 이제 마요르카. 아유 에드볼은 13개나 주셨어? 아유 감사드립니다. 형님한테 쏴달란 건 아닌데 콩아리 형님 감사드립니다. 요거는 뭐 무리키가 빠져있죠. 마요르카에 무리키 부상이라 이거 뭐 에이티 마드리드 역시나 국대 차출은 당연히 많았는데 형님들 뭐 무리키 없는 마요르카 올 시즌 수비도 상당히 불안하고 뭐 이강인 나간 거부터 이제 그냥 사실상 올 시즌에 대한 기대치는 뭐 바닥이죠. 지금 강등권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요르카 상대로 에이티가 뭐 충분히 잡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일반승 공짜 느낌으로 보고요. 마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티는 부상자가 막 특별히 뭐 있는 느낌이 없어요. 뭐 모라타 뭐 저기 그리지만 다 출전 가능하고 장기 부상이 이제 토마르마 정도 빠져 있고 기존의 부상자들도 싹 다 복귀해서 오늘 풀 스쿼드입니다 거의. 그래서 뭐 일반선 똥배 잡아가실 분 잡아가시고 뽀배 느낌으로 아니면 뭐 마인 접근하실 분들 하셔도 괜찮을 만한 경기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뭐 몇 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요. 요 정도 느낌. 전체적으로 첫 A매치 직후 첫 번째가 제일 원래 좀 까다롭긴 해서 좀 감도 좀 중요하고 그래요 형님들. 그래서 뭐 너무 많은 폴더 수를 좀 만드는 거는 아예 뭐 소액으로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좀 그래도 금액 좀 시게 때리신 형님들은 폴더 수 많이 하면 좀 부러질 가능성이 좀 높아. 오늘 같은 날은 변수들도 많고 분석이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말인지 알지. 발렌시아? 모르겠어요. 발렌시아 셀타비곤 그냥 박빙인데 박빙? 박빙이야. 둘 다 부상자도 거의 없고요. 이 셀타비고 경기가 좀 어려워 올 시즌에 형님들.
좀 꾸준함이 없어요, 셀타가. 특히나 이제 득점력에 있어서 꾸준함이 없어. 경기력은 어느 정도 꾸준하거든. 근데 골이 득할 때랑 안 득할 때랑 이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득할 때는 그냥 때리면 득한 느낌으로 막 빵빵 득할 때 있는데, 안 득할 때는 그냥 찬스를 계속 놓쳐. 제가 최근에 셀타비고 경기를 좀 쉽지 않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뭐 경기 사이즈 자체는 엄대엄이에요. 전체적인 미드필더에서 압박 레벨이나 이런 거는 발렌시아가 좀 더 좋긴 한데, 그 와중에 셀타가 역습을 때릴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나오거든. 그래서 어려워 그냥. 보통 이런 경기 저는 뭐 프렌 찍거나 뭐 정배 찍을 거면 해무 찍거나, 뭔 말인지 알지? 일반승 갈 바에는 해무 찍는다는 마인드. 아니면 아싸리 프렌 찍거나, 뭐 어느 번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유니온 베를린은 패스고요. 유니온은 잘 모르겠어요, 형님들. 유니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지난 시즌에도 사실 경기력이 아주 깔끔하진 않았어요. 아주 깔끔하진 않았던 팀인데, 좀 비비는 양상에서의 좀 뭔가 크로스 같은 그런 약속된 크로스인데, 얘들은 좀 약속된 크로스야. 이쪽으로 올린다 막 약간 이런 걸 약속해놔. 근데 그런 패턴들이